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5년 3회 CBT 보건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은 폐기물 수거에 대한 효율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A 도시의 수거 효율은 자, 지금 A 도시와 B 도시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발생량, 수거 인력, 근무 시간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 수거 효율을 우리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A 도시와 B 도시의 MHT를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MHT라는 것은 man hour 톤으로서 man은 수거 인부수, hour는 작업 시간, 톤은 쓰레기 수거 실적이에요. 그래서 A 도시와 B 도시의 각각 MHT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 도시의 MHT를 계산하면 지금 수거 인력 수가 300인이죠. 300인. 그리고 작업 시간은 하루 8시간. 그리고 수거 폐기물의 발생량의 수거 양이 되니까 1500톤 per 1입니다. 자, 그러면 MHT의 값이 1.6이 나오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B도시의 MHT를 계산하면 수거 인부수가 250명,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수거 실적은 2000톤 per day. 따라서 계산하면 1.5가 됐어요. 그러면 MHT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B도시가 A도시보다 수거 효율이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B도시와 같다, B도시보다 높다, B도시보다 낮다 이 자료는 알 수 없다. 그래서 A지역은 A도시는 수거 효율이 B도시보다 낮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장 속에 비자승이며 전기 전도성이 좋은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을 넣어서 금속 내 소용돌이 전류를 발생시켜 생기는 반발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선별 장치는 자, 지금 비자승이면서 전기 전도성이 좋은 구리, 알루미늄, 아연을 우리가 선별을 해요. 자, 어떤 방법이죠? 와전류 선별법이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평균 입경이 15cm인 폐기물을 입경이 2cm가 되도록 파쇄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는 입경을 4cm로 파쇄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의 몇 배가 되는가? 단 킥의 법칙을 적용하고 N은 1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킥의 법칙에서 동력 E는 C, ln dp1 나누기 dp2거든요. 자, dp1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입자의 크기예요. 그리고 dp2라는 것은 파쇄하고자 하는 크기죠. 그래서 2cm와 4cm로 파쇄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E1의 값에서는 15cm를 2cm로 파쇄를 하는 거죠. 15cm를 2cm로. 그 다음 E2는 15cm를 4cm로 파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C를 약분하면 돼요. 근데 LN은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LN 15 나누기 2에서 LN 15 나누기 4를 계산기로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1.5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공기 선별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갑은 수직 공기 선별기를 개선한 지그재그 공기 선별기는 클럼의 난류를 완화시켜서 선별률을 증진시키고자 구현된 장치다. 자, 여기에서 클럼 내에 난류를 완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난류를 높여주죠. 높여줘서 선별률을 증진시키고자 구현된 장치가 수직 공기 선별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기 선별기의 성능은 주입률이 커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답은 경사 공기 선별기는 중력에 의해서 입구로 들어온 폐기물을 진동판에 의해서 분리한다. 반면에 공기 선별은 폐기물 내에 가벼운 물질인 종이나 플라스틱류를 기타 무거운 물질로부터 선별해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에 보시게 되면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재해 질량 감량비가 70%, 부피 감소비가 90%라고 했을 때 소각전 폐기물의 밀도가 0.35톤 per 미터의 삼성이라면 소각재의 밀도는 얼마인가? 자, 소각재의 밀도는 소각전 폐기물의 밀도가 얼마냐면 0.35톤 per 미터의 삼성입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질량 감소비. 자, 질량 감소비가 70%. 그리고 1 마이너스 부피 감량비가 90%. 따라서 감량비나 감소비나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소각재의 밀도는 1.05 톤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비가연 성분이 85%이고 밀도가 600kg/m의 삼성인 슬러지 15m의 삼성에 함유된 가연성 물질의 질량은, 자, 슬러지 15m의 삼성을 일단은 킬로그램으로 고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밀도 600kg/m의 삼성을 곱하면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킬로그램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밀도는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비가연성 물질이 85%예요. 그럼 가연성 물질은 1-0.85 또는 15%가 되니까 0.15로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1-0.85가 가연성 물질. 따라서 가연성 물질의 총량은 1350kg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문제 7번.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조건 감량화가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감량화가 가장 큰 목표. 그 다음이 뭐죠? 재사용, 물질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쓰레기 가연분의 화학적 성분 분석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 CHNOS 자동원소 분석 장치로 사용할 경우에 동시 분석되지 않고 연소관, 환원관 및 흡수관의 충전물을 교환함으로써 분석이 가능한 항목은 산소입니다. 산소. 따라서 O라는 산소, 라번입니다.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직경 2.7m인 트루멜 스크린의 임계 속도는, 자, 우리가 임계 속도 NC는 G 나누기 4파이의 제곱 곱하기 R 전체의 0.5성. 자, 여기서 0.5성이라는 것은 루트하고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G라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인데 안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누기 4파이의 제곱, 파이는 계산기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R은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직경이 2.7m니까 반지름은 2.7m 나누기 2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곱하기 0.5. 그럼 여기서 왜 60을 곱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RPM이라는 단위가 분당 회전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중력 가속도의 시간 단위가 뭐죠? 세커예요. 그래서 세커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곱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25.73 R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 수집 시스템 중에서 관거, 파이프라인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조대 쓰레기는 파쇄, 압축 등의 전처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답안에 잘못 투입된 물건은 회수하기가 어렵죠. 답안에 장거리 이송이 곤란합니다. 답안에 가설 후에도 경로 변경이 용이하나 설치비가 고가이라고 그랬어요. 자, 가설 후에는 경로 변경이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치비가 고가죠. 따라서 틀린 설명은 라번이 정답.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재량이 15m인 삼성의 수거 차량으로 연간 10만 대분의 쓰레기가 인구 100만 명인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때 쓰레기의 밀도가 600kg/m의 삼성이라면 1인 1일 발생하는 양은 단 1년 365일 기준 적재의 수는 1.0이고 인구 증가율은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쓰레기 발생량 kg/인일로 계산했을 때 먼저 쓰레기 발생량을 계산을 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 우리가 적재 차량이 15m의 삼성이에요. 한 대당 15m의 삼성. 자, 그러면 1년간 몇 대를 사용을 하느냐면 1년간 10만 대. 그래서 1년간 10만 대의 차량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간을 나타냈으니까 지금 연간 10만 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연을 뭘로 고쳐야 되죠? 1로 고쳐야 돼요. 그럼 1년은 365일.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 왜? 발생량이 킬로그램이니까 밀도를 곱해줘요. 따라서 600kg/m의 삼성을 곱해주면 미터의 삼성이 킬로그램이 되겠죠? 나누기 인구수가 100만 명. 따라서 계산하시면 2.47kg/인일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발생량의 예측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경량법, 나번에 다중회기 모델, 다번에 물질 수지 모델, 라번에 동적 모사 모델. 자, 여기서 예측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 방법이 있죠. 물질 수지 모델이란 말은 만들어 놓은 거고, 물질 수지법은 뭐예요? 조사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예측 방법이죠. 따라서 예측 방법에는 다중회기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이 있고,
조사 방법에는 물질수지법, 직접계근법, 적재차량계수법, 통계조사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13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를 압축시켜 용적 감소율이 45%인 경우에 압축비는, 자, 우리가 용적 감소율, 다시 말해서 부피 감소율이 주어졌을 때 압축비 구하는 식을 보면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로 압축비를 계산하거든요. 용적 감소율이 부피 감소율이에요. 용적이 부피니까. 자, 따라서 45%를 대입하게 되면 압축비가 얼마가 나오죠? 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의 조사 방법 중에서 물질수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물질수지법. 값은 주로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산하는 데 이용된다. 맞습니다.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 추산. 다음에 먼저 조사하고자 하는 계획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맞죠? 물질 수지를 세울 수 있는 상세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모든 인자를 수식화해서 비교적 정확하며 비용이 저렴하다고 그랬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자금량이 많아요. 그래서 널리 이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비용이 많이 들고 자금량이 많아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4번.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40%인 슬러지를 건조시켜 함수율을 20%로 하였을 때 1톤당 증발되는 수분량은, 자, 먼저 슬러지 공식을 사용해서 W2를 계산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증발되는 수분량이라는 것은 W1-W2가 되니까, 따라서 W1은 여기서 얼마죠? 1톤당 증발되는 수분량이니까 1000kg이 W1이죠. 그리고 40%가 P1, 그리고 20%가 P2예요. 그러면 W2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W2를 계산하면 0.75톤이에요. 그냥 톤을 계산하니까 톤을 그대로 넣었죠. 자, 그러면 W1이라는 1톤과 W2라는 0.75톤의 차이만큼 증발되는 물의 양이 되는 거죠. 수분량. 그래서 1톤 마이너스 0.75톤을 하면 0.25톤이 증발되는 수분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분쇄하거나 파쇄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가변의 겉보기 비중은 증가, 비표면적도 증가, 유가물의 분리, 입경 분포의 균일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면 슬러지 함유 수분 중에서 가장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수분은 큰 고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죠? 간극모관결합수. 그래서 간극모관결합수가 가장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탈수가 가장 용이한 물이기도 하죠. 반면에 탈수가 가장 어려운 물은 내부수. 따라서 간극모관결합수가 정답. 그리고 18번 쓰레기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쓰레기통이 작을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죠. 그리고 수집 빈도가 높을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죠.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나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MBT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 MBT 시설에서 가연성 물질을 고형연료로 가공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답은 MBT는 주로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스템으로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회수하는 시설이다. 답은 MBT는 주로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회수하는 시설이다. 자, MBT 시설은 주로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가 아니고 뭐예요? 기계적 처리입니다. 기계적 처리. 그래서 기계적 처리를 통해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회수하는 시설이 MBT입니다. 답은 MBT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기 전에 재활용 물질을 회수하는 시설 중에 한 종류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와 슬러지를 혼합해서 퇴비화할 때 장점으로 틀린 것은, 가번 쓰레기 단독으로 퇴비화할 때보다 통기성이 나쁘게 되겠죠. 자, 쓰레기 단독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공기가 잘 통하는데 슬러지를 혼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번 수분을 슬러지가 보충해 준다. 답은 미생물의 접종 효과가 있다. 답은 쓰레기는 슬러지의 벌킹 에어전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석회기초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석회기초법입니다. 답은 pH가 낮을 경우에 폐기물의 성분의 용출 가능성이 증가한다. 답은 두 가지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답은 석회, 포즐란 화학 반응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탈수가 필요하다. 석회나 시멘트를 이용해서 고형화하는 방법은 반죽을 할 때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 자체에서 탈수라는 전처리가 필요가 없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22번. 다음 중에서 공기비가 클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답은 연소실 내 연소온도 감소, 답은 방지시설의 용량이 커지고 에너지 손실 증가, 답은 매연이나 금댕량 증가. 매연이나 금댕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불완전 연소죠. 따라서 불완전 연소 시는 공기비가 작을 때죠. 작을 때. 따라서 답은. 그리고 희석 효과가 높아져서 연소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한다. 답은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로터리 킬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섭식 가스 세정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드럼이나 대형 용기를 파쇄하지 않고 그대로 투입할 수 있죠. 답은 열 효율이 85에서 90% 정도로 높은 편이다. 자,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열 효율이 30에서 40% 정도로 아주 낮은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먼지 발생량이 많은 편이죠.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조건과 같은 매립지 내에서 침출수가 차수층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점토층의 두께는 1.0m, 유효 공급률은 0.2, 투수 개수는 10의 -7승/cm/s, 상부 침출수 수도는 0.4m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D가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D는 점토층의 두께 1.0m예요. 자, 그리고 N이라는 것은 공급률이죠. 0.2. 그리고 H라는 것은 수도입니다. 0.4m. 자, 그러면 K라는 값은 보시다시피 미터/연이에요. 그래서 미터/연이니까 cm/s를 미터/연으로 보정을 해서 K를 대입하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K는 지금 10의 -7승/cm/s예요. 센티를 미터로 고쳐. 그럼 1m는 10의 2승/cm죠. 센치 없어지고 미터가 나왔어요. 세크를 연으로 고칩니다. 1시간은 3600초,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연이 되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3.15 곱하기 10의 -2승 미터/연이 되거든요.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따라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통과 시간은 4.54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K 값만, 나머지는 다 주어져요. 그리고 단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K 값만 미터/연 또는 cm/s로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을 정확하게 단위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25번. 유동상 소각로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기계적 구동 부분이 적어서 고장률이 낮죠. 그리고 상으로부터 찌꺼기의 분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론의 온도의 자동 제어로 열 회수가 용이하죠. 그리고 반응 시간이 빨라서 소각 시간이 짧아지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실의 열 발생률이 3 곱하기 10의 5선 kcal/m의 3승/h이고 세로, 가로, 높이가 1.0, 1.2, 1.5m인 연소실에서 저희 발열량이 2만 kcal/kg이 중류의 사용량은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열 발생률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열 발생률의 단위가 kcal/m의 3승/h잖아요. 여기서 kcal/h라는 게 뭐냐 하면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입니다. 미터의 3승이 최적이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12의 5은 kcal/m의 3승/h. 여기서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 발열량 곱하기 연료가 한 쌍이거든요. 그럼 발열량이 2만 kcal/kg. 자, 여기서 중류량, 연료가 kg/h. 그럼 hour가 동일하니까 단위를 안 맞춰도 되겠죠? 나누기 최적, 가로 세로 높이 1.0, 1.2, 1.5m. 따라서 계산하시면 중류량은 얼마가 나오느냐면 27kg/h.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 발생률의 단위가 kcal/m의 3승/h로 세 가지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힌트로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하시면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번. 합성 차수막이 CSP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미생물에 강하다. 답은 기름, 탄화수소 및 용매류에 약하다. 답은 접합이 용이하다. 답은 산과 알칼리에 특히 약하다.
산과 알카리의 강한 게 CSP이죠. 따라서 라번이 틀린 설명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면 분뇨의 총 고형물이 4만 mg/L이고 그중 휘발성 고형물 VS가 60%이며 CH4의 발생량은 VS 1kg당 0.6m의 삼성이라면 분뇨 1m의 삼성당 CH4의 가스 발생량은, 자, 여기서 우리가 메탄의 발생량을 계산하는데, 자, 먼저 지금 분뇨가 지금 분뇨 1m의 삼성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니까 분뇨가 지금 얼마가 있느냐 하면 분뇨 1m의 삼성이에요. 자, 여기에 총 고형물이 얼마냐면 4만 mg/L. 그러면 4만 mg/L가 40kg/m의 삼성이죠. 왜냐하면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는데 얼마가 필요하죠? 10의 마이너스 3성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40kg/m의 삼성의 고형물. 자, 이 중에 휘발성 고형물이 휘발이 돼야지 가스가 나오죠. 60%니까 0.6. 그리고 휘발성 고형물 1kg당 메탄의 발생량이 0.6m의 삼성 per kg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메탄의 가스 발생량은 14.4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내륙 매립 공법이 아닌 것은, 자, 답은 샌드위치 공법, 나번에 셀 공법, 답은 박청 뿌림 공법, 나번에 압축 매립 공법. 자, 여기서 답은 박청 뿌림 공법은 해안 매립 공법, 나머지는 내륙 매립 공법.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복토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답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다음에 식물이 식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식물 식생하는 거하고 복토하고는 관계없어요. 화재를 예방한다. 그리고 유해곤충이나 해충의 서식을 방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의 비산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겠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나번은 복토 목적과는 관계없어요. 자, 그리고 31번 문제. 인구가 20만 명인 도시에 매립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1인들의 쓰레기 발생량은 1.3kg이고 쓰레기 밀도는 0.5톤/m의 삼성이며 이 쓰레기를 압축하며 그 용적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압축한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에 연간 필요한 매립 면적은 매립지의 깊이는 2m,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무조건 매립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 한 쌍, 그리고 쓰레기 밀도 곱하기 매립지 깊이가 한 쌍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1.3kg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3kg/인일. 여기 인구수 20만 명을 곱합니다. 자, 그리고 연으로 나타내야겠죠. 매립 면적이니까. 그래서 1년은 365일이 됩니다. 따라서 kg per 연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압축을 하면 용적이 3분의 2로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피 감소율이 1-3분의 1을 사용하셔도 되고 3분의 2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3분의 1을 그대로 곱해도 됩니다. 나누기 밀도 0.5톤/m의 삼성은 500kg/m의 삼성이죠. 그리고 매립지의 깊이가 2m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단위를 환산을 하면 자, 이렇게 킬로그램 없어지죠. 그리고 미터의 삼성 미터가 한 개 없어지니까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단위가 제곱미터 per 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3,266.67 제곱미터 per 연이라는 매립 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구가 25,000명인 도시에서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5kg이고 밀도가 0.45톤/m의 삼성인 쓰레기를 매립 용량이 2만 m의 삼성인 도량식 트렌치에 매립 처분하고자 할 때 트렌치의 사용일수는 매립시 부피의 감소율은 35%이며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트렌치의 사용일수는 먼저 매립 용량이 2만 m의 삼성입니다. 나누기 쓰레기의 배출량, 하루에 한 사람이 1.5kg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인구수가 25,000명입니다. 자, 그리고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나눠줘요. 밀도가 0.45톤/m의 삼성이니까 톤은 10의 3승을 곱하면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450kg/m의 삼성으로 전환해서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피 감소율이 얼마가 감소했죠? 35%. 그래서 1-0.35를 보정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369.231,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서 계산하면 371의 사용일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점토를 매립지의 차수막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소성지수와 액성 한계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소성지수는 10% 이상, 30% 미만, 액성 한계는 30%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납은 소성지수는 10% 이상, 30% 미만, 액성 한계는 30% 이상. 따라서 납은이 정답.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희 발열량이 7000kcal/s의 삼성의 가스 연료의 이론 연소 온도는 단 이론 연소 가스량은 10s의 삼성/s의 삼성, 연료 연소 가스의 평균 정합 비율은 0.35 kcal/s의 삼성 도시, 기준 온도는 15도씨, 공기는 예열하지 않으며 연소 가스는 해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T2라는 이론 연소 온도는 H의 저위 발열량 나누기 G 가스량, C 비열 플러스 T1, T1이 기준 온도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 발열량이 7000kcal/s의 삼성, 그리고 가스량이 10s의 삼성/s의 삼성, 비열이 0.35 kcal/s의 삼성 도시, 기준 온도는 15도씨예요. 따라서 공식에 의거해서 그대로 대입하면 T2가 얼마가 되는 거죠? 2015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 계산기로 반드시 한번 계산을 해서 그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35번 유기물의 산화 반응에 적용되는 펜톤법에서 펜톤시약은 뭐죠? 촉매로 사용되는 철염과 우리가 산화제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죠. 따라서 답은 철과 과산화수소가 펜톤시약이 됩니다. 그리고 36번 문제 유해 폐기물의 고화 처리 시 흔히 사용되는 지표인 혼합률은 고화제 첨가량과 폐기물량의 질량비로 정의된다. 고화 처리 전 폐기물의 밀도가 1.0g/cm의 삼성, 고화 처리된 폐기물의 밀도가 1.3g/cm의 삼성이라면 혼합률이 0.755일 때 고화 처리된 폐기물의 부피 변화율은, 자, 여기서 부피 변화율 VCF라는 것은 1 플러스 MR 곱하기 로1 나누기 로2죠. 여기서 MR이라는 게 혼합률이에요. 그래서 혼합률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혼합률이 0.755. 자, 그리고 로1이라는 것은 고화전 밀도거든요. 고화전의 밀도가 1.0g/cm의 삼성, 로2라는 게 고화 후의 밀도예요. 자, 고화 후의 밀도가 1.3g/cm의 삼성.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부피 변화율은 1.3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를 처리할 때 소각 처리에 비해서 열분해 공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소각 처리는 산소를 이용하지만은 열분해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기가스량이 적게 배출되죠. 나번에 황분, 중금속분이 Ac가 제입니다. 제 중에 고정되는 비율이 큽니다. 답은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한다. 답은 지속적인 산화 분위기로 효과적인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열분해 같은 경우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산화 분위기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환원 분위기가 유지되죠. 따라서 환원 분위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에너지 회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열분해 공정은 에너지를, 다시 말해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8번 문제는 공식만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열평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가비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등가비를 구하는 공식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등가비라는 것은 여기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실제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 전체 나누기 완전 연소를 위한 이상적인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가 등가비의 정의가 되죠.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차 반응 속도에서 반감기, 농도가 50% 줄어드는 시간이 10분이다. 초기 농도의 75%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우리가 1차 반응식을 보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거든요. 지금 이 조건에서 농도가 50% 줄어든다고 그랬으니까 CT가 C0의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는 반감기거든요. 반감기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차 반응식을 이제 반감기식이 1번식이고,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식이 1차 반응식이거든요. 항상 문제의 형태를 보면 반감기를 통해서 K를 계산을 해서 1차 반응식의 K에 대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T나 CT를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C0를 계산을 했을 때 초기 농도의 75%가 줄어든다고 그랬어. 그러면 C0는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무조건 100%예요. 그 다음 CT는 우리가 분해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분해된 값이 아니고. 그럼 75%가 분해됐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몇 퍼센트죠? 100-75. 다시 말해서 25%가 CT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입해보면 L은 2분의 1은 K 곱하기 시간이 지금 10분입니다. 그래서 K를 계산을 해보면 0.0693%m죠. 이 값을 2번식의 K에 대입을 해요. 자, K를 대입하고 그 다음 100% C0. 그럼 CT가 25%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T를 계산하면 20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해서 1번식에서 K를 계산하고 그 K를 2번식에 대입한 다음에 시간 T를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CT는 우리가 남아있는 농도입니다. 분해된 농도가 아니고 남아있는 농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40번.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은, 자, 석탄의 탄화도라는 것은 석탄이 되어가는 정도를 석탄의 탄화도라고 그러죠. 따라서 탄화도가 증가하면 고정탄소, 발열량, 착화온도, 연료비는 증가, 나머지는 감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하면 네 가지가 증가하는데 그 네 가지는 고정탄소, 발열량, 착화온도, 연료비예요. 그러면 자,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을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착화온도, 발열량, 고정탄소는 증가하죠. 그럼 당연히 감소하는 건 뭐가 되죠? 나분해, 비열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 소각제가 적재되어 있는 운반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6톤의 차량에 적재된 적재 폐기물을 평면상 몇 등분해서 시료를 채취하는가? 자, 여기서 6톤의 차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준은 5톤을 기준하니까 5톤 미만은 6등분, 5톤 이상은 9등분. 따라서 6톤은 5톤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9등분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상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의 양은 1회의 최소 얼마 이상을 채취해야 하느냐? 자, 시료의 양은 1회의 최소. 지금 우리가 소각제가 있고 일반 시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각제라는 단서가 없으니까 일반 시료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일반 시료는 100g 이상, 반면에 소각제는 500g 이상이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3번. 수소이온 농도 유리점검법에서 사용하는 표준 용액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 저제한 pH 표준 용액은 경질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보관한다. 다음에 염기성 표준 용액은 산화칼슘 흡수관을 부착해서 3개월 이내에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염기성 표준 용액은 산화칼슘 흡수관을 부착해서 1개월 이내에 사용하죠. 자, 그리고 산성 표준 용액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라번이 현재 국내외 상품화되어 있는 표준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그리고 44번. 함수율이 83%인 폐기물은 다음 중에서 어떤 폐기물에 해당하는가? 답은 유기성 폐기물, 답은 액상 폐기물, 답은 반고상 폐기물, 답은 고상 폐기물. 자, 함수율이 83%예요. 그럼 고형물로 나타내 보세요. 그럼 고형물은 100 마이너스 함수율이니까 100 마이너스 83을 하면 17%가 나오죠? 자, 그럼 17%라는 것은 우리가 고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15% 이상이잖아요. 반면에 5% 이상, 15% 미만은 반고상, 그리고 5% 미만은 액상이 되니까 15% 이상에 해당하니까 고상 폐기물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용출 조작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갈로에 알맞은 것은,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매 분당 몇 회? 3000회 전.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은 20분 이상 원심 분리한 다음 상징액을 적당량 취해서 용출 시험용 금액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00회 전 20분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6번 문제.
다음 중에서 갈색 경질 유리병에만 보관해야 될 시료가 아닌 것은, 자, 갈색 경질 유리병에만 보관해야 되는 시료는 카본의 노말액산 추출물질, 나번에 유기인, 다번에 폴리클로리네이터드 비페닐, PCB라는 물질이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의 시안입니다. 자, 그러면 갈색 경질 유리병에만 보관해야 될 시료를 보면 노말액산 추출물질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유기인이 있습니다. 폴리클로리네이트 비페닐이라는 PCB가 있겠죠. 그리고 휘발성은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라는 네 가지 시료는 반드시 갈색 경질 유리병에만 보관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 고형화물 중에서 대형의 고형화물로서 분쇄가 어려울 경우에 시료 채취로 알맞은 것은, 자, 이미에 몇 개소에서 채취하나요? 이미에 5개소에서 채취를 해요. 그래서 각각 파쇄를 해서 균등량씩 혼합하는데 몇 g씩 채취하나요? 지금 소각제라는 말이 없죠. 소각제가 있으면 500g 이상, 소각제가 없으면 100g 이상. 그래서 5개소에서 100g 이상씩, 100g씩 해서 균등량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8번. 자외선 가해성 분광법으로 구리를 정량할 때 비스무트가 구리의 양보다 2배 이상 존재할 경우에 어떤 색깔을 나타내어서 방해를 나타내죠? 황색.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49번. 폴리클로리네이트드 비페닐 PCB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시료 중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의 핵산으로 추출한다. 그럼 추출 용매가 핵산이 되는 거죠. 다음에 실리카겔 클럼 등을 통과시켜서 정제한 다음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비암침성 고상 폐기물의 정량 한계는 0.005mg/kg 부재 채취법인 경우, 다음에 실리카겔 클럼은 산, 염화페놀, 폴리클로로 페녹시페놀 등의 비극성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며 사용 전에 정제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잘못된 문구가 뭐죠? 비극성이 아니고 뭐예요? 극성화합물이죠. 극성화합물. 자, 실리카겔 클럼 정제는 산, 염화페놀, 폴리클로로페녹시페놀 등의 극성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며 사용 전에 정제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비극성이 아니고 극성입니다. 따라서 라번.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0.02몰/L인 수용액의 pH는, 자, H+가 주어졌을 때 pH와 OH-가 주어졌을 때 pH 구하는 식이 다르죠. 지금은 H+, 수소이온 농도가 주어졌으니까 pH는 -log H+예요. 그래서 0.02몰/L을 H+에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1.70이 나왔어요. 반면에 OH-를 알고 있거나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pH는 어떻게 계산하죠? 14 플러스 로그 OH-로 계산하죠. 그래서 H+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OH-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pH 구하는 식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안을 분석할 때 간섭 물질과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물질의 연결로 틀린 것은, 가번에 다량의 지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클로로폼으로 추출하죠. 그리고 황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시료는 아세트산 바륨이 아니고 뭐예요? 아세트산 아연용액. 자, 그리고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L-아스코르빈산, 그리고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이산화비소산 나트륨용액. 그래서 잔류염소는 L-아스코르빈산과 이산화비소산 나트륨용액으로 제거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농도를 나타낸 것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 용액의 농도가 퍼센트로만 표시된 것은 W/V 퍼센트로 말한다. 다음에 100만 분율을 표시할 때는 mg/L, mg/kg의 기호를 쓴다. 다음에 10억 분율을 표시할 때는 microg/L, microg/kg의 기호를 쓴다. 그리고 답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실온에서 조작하는 게 아니고, 실온이 아니고 어디서 조작하죠? 상온. 실온은 1에서 35도씨, 상온은 15에서 25도씨예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운반기체는, 자, 주로 우리가 운반기체로 사용되는 것은 헬륨이나 질소를 사용하는데 그때의 순도는 99.999% 이상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99.999% 이상의 질소나 헬륨을 쓰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4번 문제.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입니다. 기체 또는 미생물에. 자, 여기에서 미생물의 미, 밀봉 용기의 미. 그래서 미생물의 미, 밀봉 용기의 미. 답은 밀폐 용기는 이물질, 기밀 용기는 공기, 차광 용기는 광선입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수소이온 농도를 유리점검법으로 측정한다. 갈로 안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정밀 또는 임의한 종류의 pH 표준 용액에 대해서 검출부를 정제수로 잘 씻은 다음 1번 되풀이하여 pH를 측정했을 때 그 재현성이 2번 이내여야 된다. 자, 여기서는 5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횟수는 5회, 그리고 재현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0.05. 따라서 5회 0.05.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성면을 평강현미경법을 분석했을 때 정량 범위로 알맞은 것은, 자, 성면의 정량 범위에 보시면 편광현미경법은 1에서 100%, 나번이 정답. 반면에 X 회절기법은 0.1에서 100WT%, 답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평광현미경법이니까 1에서 100%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NaCN 5g을 정제수 4리터에 녹이면 이 수용액 중에서 CN의 농도는, 자, 여러분들 NaCN에 시안이 한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NaCN일 때 CN-를 B를 놓는 거예요. NaCN의 분자량이 49g이거든요. 시안은 26g이에요. 자, 그럼 NaCN은 5g을 정제수 4리터에 녹인다고 그랬으니까 5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mg이 되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승 mg 나누기 4리터. 그럼 mg per 리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X. 그러면 시한의 단위도 당연히 mg per 리터로 나오겠죠. 그래서 X를 계산하면 663.27 mg per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58번. 시료의 조절 방법 중에서 시료의 축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가번의 구해법, 그리고 답은의 원추 4분법, 라번의 교호사법이 있습니다. 나번은 축소 방법이 아니죠.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분석 방법으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은 가번의 시안, 나번의 유기인, 답은의 수원, 라번의 납. 자, 여기에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유기인. 그래서 나번의 유기인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소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비소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합니다. 가번 시료 중의 비소를 삼가 비소로 환원시킨 다음 아연을 넣어서 비와 수소를 발생시킨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연이 환원제가 되는 거죠. 답은 발생된 비와 수소를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은의 피리딘 용액에 흡수시킨다. 답은 청색의 흑광도를 63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자, 비소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우리가 분석했을 때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이 아니고 적자색이에요. 그리고 측정하는 파장은 630m가 아니고 530나노미터죠. 그래서 청색의 흑광도를 630나노미터가 아니고 적자색의 흑광도를 530나노미터에서 측정합니다. 다만 시료에 다량의 비스무트가 공존하며 시아나칼륨 용액으로 수에 씻어도 무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 따라서 우리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발색되는 색깔과 측정 파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